저는 오늘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기억이 되자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름도 집도 때로는 제 엄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만은 기억합니다. 그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할머니는 세상에서 더 빨리 길을 잃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요즘 여기가 어디냐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십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서 있다가도 갑자기 멈춰서서 어린아이처럼 묻습니다. 나 집에 가야지. 저는 웃어 보이며 대답합니다. 할머니, 여기 집이야. 우리 집. 그럼 할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마치 먼 곳에서 내 목소리를 찾는 것처럼 귀를 기울입니다. 제발 오늘도 나를 알아봐줘. 그 순간이 늘 두렵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지 아니면 또 멀어지는지 저는 그 3초를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결국 제 손을 잡습니다. 우리 애기 왔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애기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그냥 습관일지 몰라도 제겐 구명줄 같거든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몰라도 저는 할머니에게 내 사람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엄마를 보고도 낯선 사람 보듯 묻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요? 엄마가 잠시 굳어서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치매가 왜 이렇게 잔인하지? 그런데 그 직후 할머니는 제 쪽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알지? 너는 내 손녀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세계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불빛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매일 이별하는 병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과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떠나고 또 돌아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손녀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손녀는 어렸는데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 나는 늙고 있는데 할머니의 기억 속 나는 계속 어린애구나.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인지 다행인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나를 기억한다는 건 기쁜데 그 기억이 지금의 나가 아니라 옛날의 나라는 게 마음을 더 아리게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에 앉아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 엄마의 어릴 때 사진, 그리고 제가 유치원 때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할머니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이게 나야.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끝으로 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게 너야? 응, 나야. 그럼 너는 내 애기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기억하는 방식은 이름이 아니라 감촉과 온기였던 겁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기억하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머니의 기억이라면 나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야 할까? 바쁘다는 핑계가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시간이 없는데 저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며칠 뒤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할머니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간 날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할머니는 제 옆을 지나쳐 가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안 돼. 그 말이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설마 나도 잊은 건가? 저는 웃는 얼굴을 억지로 붙이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야. 우리 애기. 할머니는 저를 한참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애기는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지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세서 아팠습니다. 너 어디 갔었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기억한 게 아니라 제가 사라졌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름보다 더 무서운 기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무너져도 제 부재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나도 당신을 두고 도망갔어. 그때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어설프게. 울지 마. 우리 애기 울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치매는 사람을 잊게 만들지만 어떤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이 흐려져도 저를 붙잡는 방식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에게 기억해달라고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저를 모르더라도 내일 저를 알아보더라도 저는 매번 같은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할머니, 나왔어. 우리 애기 왔어. 어느 날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 손녀는 착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착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애기니까.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할머니는 내 사람을 알아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잊어도 괜찮아. 내가 매번 처음처럼 다시 인사할게. 어쩌면 이건 할머니의 병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는 숙제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합니다. 할머니, 나왔어. 할머니가 잠깐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3초가 지나고 할머니는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우리 애기 왔네.